체순환을 운용을 하고 이제 심장 수술이 이제 마무리가 된 이후에 이제 위닝을 시작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이 위닝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환자의 이제 수술 전과 이제 수술 후에 이제 CPB 위닝이 이제 어렵게 되는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해서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사전에 체외순환사가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이제 그 수술 전에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의 이젝션이 이제 45% 미만인 경우에 이 45% 미만이면 이제 하트 페일리어가 이제 온 상태이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그다음에 이제 다이스톨릭에 이제 디스펑션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제 그 체외순환을 이탈하는 이런 과정이 어려울 수 있고, 이 리날 디지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 수술 과정에서 전 세계 200만 명이 1년에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그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40%의 환자에서 이런 이제 AKI라던가 이런 AKI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GDP라고 다이렉트 퍼퓨전이라고 해서 산소의 이 공급을 얼만큼 이상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리날 디지즈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모비디티와 모탈리티는 이제 인크리스드 되게 되고, 이거와 연관돼서 이제 프리오퍼레이티브에 이제 크레아티닌 컨센트레이션이 이제 상승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도 이제 모비디티라던가 이제 모탈리티가 증가를 하게 되는 이런 거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캐비지 과정을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피메일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남자들보다는 혈관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제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리스크 팩터가 하나 더 이제 늘어나게 되는 이런 경우인 게 된 거고, 당연히 이제 나이가 많은 이제 환자들은 이제 어떤 그런 뭐 당뇨라던가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제 환자가 더 이제 안 좋을 수 있는 수술 전에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질 수가 있고, 당연히 이제 하트 페일리어가 있는데, 이제 하트 페일리어도 이제 어떤 이제 컨제스티브한 이제 어떤 우렬성 그런 하트 페일리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특히나 이제 현막이라던가 판막에 의한 이제 우렬성 심부전이라던가 아니면 마이오카디알의 어떤 이제 이스케믹 그런 디지즈로 인해서 이런 디스펑션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그 최순환 위닝이 이제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머전시 서저리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서저리의 경우에는 이제 환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시간이 별로 없고, 이제 급하게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키미아라던가 이제 어떤 이 임팍이 점점 이볼빙 되는 이제 이런 점점점 더 이런 임팍이 진행이 되는 이런 과정, 그 다음에 인터벤션이 이제 페일된 경우, 엔지오플라스티라던가 뭐 스텐트, 뭐 밸뉼플라스티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페일해서 응급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머전시 서저리에서도 CPB 위닝을 이제 어렵게 할 수 있고, 이 최종적으로는 위닝이 안 돼서 뭐 에크모라던가 뭐 이런 이제 ECLS 라이프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외 순환으로 이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이제 장비들을 달고 이제 ICU로 나가게 되는 이런 경우도 종종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CPB가 이제 2시간 이상을 프롤롱 되는 경우에도 이제 그 CPB 위닝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뭐 2시간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상당히 뭐 흔하게 있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2시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이런 장비라던가 어떤 이 소모품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이 하지 않았던 상태에서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뭐 당연히 이제 2시간 이상이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정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은 개선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한 거지만 이 수술이 이제 서지컬에 대한 리페어가 이게 잘 안 된, 불충분한 경우, 잘 안 된 경우에 당연히 이제 위닝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리 리베스큘라리제이션이 이제 인컴플리트 한다던가, 뭐 스몰 베슬로 인해서 특히 여자 환자들 뭐 이제 푸어한 겁니다. 그라프터블이 이제 런어프가 이제 푸어해서 이제 플로우 잘 안 가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위닝이 잘 안 되고, 심장이 잘 안 뛰는, 이제 이래서 위닝할 수가 없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이 디스탈 디지즈가 있는 경우, 특히 이제 DM 환자들의 경우에서 특히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코로나리에 이제 DM 환자들이 코로나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디퓨즈하게 이런 식으로 코로나리가 막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곳에서 이렇게 스팟이 일어나서 그 뒤에 이제 코로나를 연결해 주는 게 아닐 수가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디퓨즈하게 이제 어떤 스테노시스가 있는 환자에서는 이제 플로우 자체가 잘 형성이 되지 않을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밸뷸라 디지즈 판막 질환의 경우에는 이제 이 판막의 이제 리플레이스먼트가 이제 밸브 사이즈, 밸브의 그 뭐 에올틱 밸브라던가 뭐 마이트랄 밸브 이런 것들이 그런 사이즈가 작아서 충분하게 판막을 충분한 크기의 판막을 넣을 수 없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작은 그런 사이즈의 구경 때문에 이 밸브 사이에 이제 이쪽과 이쪽 사이에 이제 트랜스 밸뷸라의 이제 프레셔 그라디언트가 상당히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스테노시스 비슷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위닝이 이제 어려울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에올틱 밸브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좁다고 하면 어떤 페리카듐이라던가 이런 걸 대서 이 판막 위쪽에 더 넓혀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종종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작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AS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플로우가 충분히 이제 전신에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닝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브 옵티멀한 이제 밸브 리페어 관련돼서 이제 레지오드란 리거지테이션과 이제 스테노시스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제 뭐 리페어를 했다던가 뭐 리플레이스먼트의 경우에는 어떤 판막 자체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샌다던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파라밸뷸라 릭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이거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이지만, 만약에 리페어를 하는 경우에서 어떤 리거지테이션이라던가 이제 스테노시스가 이제 남아있는 경우에 이런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 팩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이제 마이오카디알 프리저베이션, 크로스 클램핑 하는 동안에 이제 마이오카디알의 이 프리저베이션이 이제 충분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이 마이오카디알의 프리저베이션의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온도, 그 다음에 이제 카디오플레지아, 이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낮은 온도에 이제 포타슘이 기반이 되는 이 카디오플레지아를 통해서 이제 그 심근을 이제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컴플리트한 어떤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ECG가 이제 어시스톨이 잘 오지 않는 경우, 다이스톨 어레스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제 이런 문제를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로스 클램프 전에 이제 어떤 게 프롤롱된 이제 벤트리큘러 피브레이션이 있는 경우입니다. 심장이 이제 뛰면서 이제 산소 공급이 코로나리에 이제 그 산소가 혈류가 공급이 되면서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될 텐데, 이 피브레이션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벤트리큘러 피브레이션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이 심근이 뛰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산소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연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연장이 돼서 이 피브레이션 상태가 오래된 경우에 아무래도 마이오카디움에 이제 인저리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찬스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술 전 이 ACC 이제 어플을 하고 카디오플레지아 들어가기 전에는 이 피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체외 순환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체온 자체 이 프라이밍 솔루션의 경우에는 이제 낮은 온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에올타로 이 차가운 이제 이 프라이밍 볼륨이 들어가게 돼 버리면 코로나리에 이제 차갑게 이런 수액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피브레이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스타트 전에는 이제 이거 전체 프라이밍 솔루션 자체를 좀 따뜻하게
유지를 할 필요도 있고, 갑자기 또 드레인을 너무 갑자기 시켜버린다던가, 그 드레인 상태에서 퍼퓨전 플로우를 유지를 주지 않는다면 또 이제 이런 피브레이션이 올 수 있는 이제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브레이션이 왔고 바로 크로스 클램핑을 하고 뭐 카디플레지아를 주입하는 경우가 이제 아니라면 다시 뭐 이제 디피브레이션을 시행을 해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이런 경우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R이 심한 경우에 특히나 조심해야 됩니다. AR이 심한 경우에 만약에 이제 피브레이션이 오게 되면 이 AR로 인해서 이 LV가 갑자기 볼륨이 유입이 되고 짜내지를 못하니까 이제 디스텐전이 되는 이런 이제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꼭 인지를 AR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이 벤트리큘라 이제 피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벤트를 먼저 뭐 넣는 분들도 계십니다. AR이 있는 경우에 이제 벤트를 미리 이제 스타트를 하고 나서 이제 어레스트가 나거나 이럴 경우 등에서 이제 벤트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제 마이오카디움의 디스텐전 자체는 벤트를 많이 이제 드레인을 시키게 되면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프로텍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전장치로 미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웜 마이오카디움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이오카디움의 프로텍션, 이제 프리저베이션의 경우에는 이 낮은 온도와 그 다음에 이제 포타슘을 기반으로 한 이제 카디오플레지아가 동시에 결국에는 이제 포타슘 관련돼서는 이제 케미컬 어레스트가 되는 거예요. 프리저베이션이 되는 거고, 낮은 온도는 결국에는 이제 미케니컬, 이제 어떤 기계적인 이제 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제 화학적 보호와 기계적 보호가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 마이오카디움의 이제 프로텍션을 위해서는 LV가 이제 하이퍼트로피, 어떤 뭐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카디오플레지아를 이제 충분히 주입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좀 더 하이퍼트로피가 심하다고 판단이 되면 카디오플레지아를 충분히 주입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 LV 하이퍼트로피가 있는 환자인데 카디오플레지아가 충분히 이제 인컴플리트하게 카디오플레지아가 주입이 되는 경우에는 이 웜 마이오카디움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이 환자의 웜 상태가 된다는 거는 결국에 이 마이오카디움에서 산소 소모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산소 소모량이 증가를 하면 산소 공급량을 늘려주면 됩니다. 결국에는 뭐 증가한 만큼 올려주면 되긴 하는데 이런 경우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높은 하이그레이드 코로나리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스테노시스가 발생한 그 뒷부분으로는 카디오플레지아가 주입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하트 에어리어에 이제 카디오플레지아가 가지 않는 이 뒤쪽에 이제 테레테루에는 카디오플레지아가 주입이 안 돼서 이 부분이 이제 인저리를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안테그레이드 카디오플레지아와 이제 리트로그레이드 카디오플레지아를 동시에 병행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방법도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라프트의 순서를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리가 어느 부분이 스테노시스가 심해서 뒷부분에 카디오플레지아가 주입이 않는다고 발생을 했을 때는 그쪽에 가장 스테노시스가 심한 부분에 그라프트를 연결을 해서 이쪽으로 카디오플레지아를 안테그레이드를 같이 주입하게 되는 이런 방법을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라프트를 이제 먼저 연결을 하고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카디오플레지아를 이제 리트로그레이드든 안테그레이드든 먼저 주입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쪽에 이 카디오플레지아가 뒤로 그 뒤쪽 막혀 있는 뒷부분에 공급이 안 될 경우에는 그라프트를 연결해서 안테그레이드 줄 수 있고, 아니면 다시 리트로그레이드로도 이제 주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 코로나리에서 혈류가 공급되지 않는 그 테레토리에 이제 카디오플레지아가 이 균등하게 이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non coronary collateral flow가 이게 있는 경우에는 이 카디오플레지아가 이제 워싱아웃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워시아웃이 돼 버리면 뭐 포타슘이라던가 뭐 이런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들이 다 워시아웃이 돼 버리기 때문에 뭐 조기에 뭐 피블레이션이 온다던가 이제 심근에 이제 어떤 그 액티비티가 발생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 그 산소 소모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심장 주변에 얼음을 이렇게 이리게이션을 한다던가 얼음을 주변에 위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아주 차가운 온도를 계속해서 이제 이리게이션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 심근의 온도를 계속해서 이제 낮추려고 하는 이제 이런 노력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LV 벤팅이 이제 좀 푸어한 경우에는 이제 이 칼디악 이제 디스텐전이 이제 이 원인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디악이 디스텐션이 된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에올틱에 인서피션시가 있다던가, 그다음에 또 만약에 이제 안테그리드 카디플레지아를 준다고 할 때 이제 에올틱에 이제 인서피션시 AR, 특히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카디플레지아가 잘 주입되지 않습니다. 압력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다 LV로 그 드레인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점점점 카디오플레지아 볼륨이 유입이 되면서 저는 디스텐전이 될 수 있는 이런 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부적절한 이제 토피컬 쿨링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어떤 이 국소 냉각이 잘 되지 않는 이 토피컬 쿨링이 잘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막혀서 이 D 부분, 이쪽의 D에는 이제 이 관류가 카디플레지아가 관류가 잘 되지 않으면서 이 쿨링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상태를 또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랩사이드 슈페리어 베나 카바, 이 랩트 SBC가 있는 경우에는 이 리트로그레이드 카디플레지아를 주입을 했을 때 이 전체적으로 다 그 분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이게 랩트 SBC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상당히 좀 이게 많은 이제 모든 원인들을 다 찾아서 이런 그 수술 후에 이제 수술 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 수술 중에 이제 어떤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수술 후에 이런 CPB의 위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이제 충분히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해순환사도 항상 이런 것들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펌프 과정에서 위닝이 잘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만약 위닝이 안 된다면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건지를 꼭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